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설 연휴 기간인데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이나 친인척들을 만나러 가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아쉬운 그런 연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가족분들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올해도 저랑 같이 성공 투자하시는 20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되게 작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목이 계속 쉬어가지고 몇 번이나 NG를 냈는데 드디어 다 찍었다 싶었더니 그 영상은 또 희한하게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 다시 녹음을 돌렸는데 정상적으로 돼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 다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목소리가 조금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목 안 쉬게 하려고 일부러 지금 조금 작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영상을 찍다가 목소리가 가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C랩입니다. 국내 유일 대용량 데이터 기반 AI 영상 분석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들어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최근에 AI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AI 기업들이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이 많은 종목들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기업들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인공지능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시장인 거는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중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10배, 100배 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C랩은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가졌는데 결론은 약간 경쟁력은 있는 기업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랩은 수요 예측은 끝났고 결과도 굉장히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되었죠. 공모 청약일은 현재 그 명절이 끝나고 바로 월요일, 화요일 날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같은 날 진행되는 종목이 추가로 두 개가 더 있고 또 하루 차이로 진행이 되는 종목이 또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총 4개 종목이 사실상 청약 일정이 겹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불일은 2월 18일이고요. 공모가 밴드는 23,000원에서 31,000원이었는데 4,000원이 초과가 된 35,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공모 금액은 228억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13만 주구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주관이 되고요. 환매 청구권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자, IBK 투자 한도를 한번 보시면은 일반 등급과 우대 등급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등급 기준 청약 한도 금액은 1억 1,375만원, 우대는 2억 2,075만원이 됩니다. 청약 주식수를 반으로 나누면은 균등 배정 주식수가 되잖아요. 6만 5천 주 정도가 균등 배정이 될 것 같고 최근에 균등 배정 참여하는 주식 계좌 수를 보면은 4만 5천 주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균등 배정으로 1에서 2주 정도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만 원이나 11,000원 정도의 공모가 진행됐던 애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종목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런 종목을 한 3주 정도 한 주 받았을 때 3주 정도 받는 가치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뭐 작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비례 배정되는 주식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풀 청약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일반 청약 투자자 기준으로는 0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0주에서 한 주 정도. 그리고 우대 등급은 한 주에서 2주 정도를 배정받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1인당 최대 한 4주 정도를 배정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약 일정이 겹치는 다른 종목들 중에
더 괜찮은 종목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는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균등 배정만 노리는 청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모가 밴드를 보시면은 유사 기업으로 위세아이텍, 셀바스 AI라는 기업이 있고요. 요 두 개의 2020년도 실적 기준으로 평균 PR인 20.98을 적용을 했습니다. 현재 C11 마이너스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2023년도 추정 순이익을 81억 7,800만 원으로 잡았고 3년 동안 20% 할인율을 적용해서 올해 예상 순이익을 47억 3천 올해가 아니죠. 2020년도 47억 3억 2천 47억 3,200만 원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한 기업으로 추산을 해서 현재 주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모가 밴드가 나오고 35,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현재 뗄 거 다 떼고 약 223억 정도의 자금이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시설 자금의 59억, 운영 자금의 65억, 기타 자금의 99억 정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장 투자, AI 개발 플랫폼 확장 투자, 쉽게 말해서 서버, AI 관련된 회사들은 서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서버랑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쪽에 시설 자금이 다 투자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운영 자금은 인건비와 해외 진출, 그리고 마케팅 비용에 자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9억 기타 자금으로는 이제 신규 사업 중에 향후 2023년도부터 이제 주력 캐시카우로 성장시킬 사업 분야가 엑스아이바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쪽 분야에 이제 사업을 성장시키는 쪽에 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자금 사용 계획을 보면은 이제 조금 미래지향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조금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C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종 분석을 보시면은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분석이 패러다임이 살짝 변하고 있는 중인데 알고리즘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현재 조금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고리즘이 앞으로 없어지는 시장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시장이 점점 훨씬 더 많이 커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C랩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바로 이 데이터 기반의 시장이 커졌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제가 그 수많은 인공지능 기업들 중에 이 회사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했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자, 알고리즘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상 분석 같은 쪽에 많이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방식에 약간 차이를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CT를 찍었을 때 어떠한 흔적들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보이면은 이거는 이제 질병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인공지능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리즘 기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의 능력, 조금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넣으면은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입력을 했을 때는 그 결과 값이 많이 틀릴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기반을 할 때 데이터 입력하는 사람도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요런 흔적을 보고 이거는 병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아직 괜찮다.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고 결과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값이 누가 넣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반대로 데이터 기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이 자기 의견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방대한 차이점은 방대한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가 도로 상황을 가지고 했는데 도로 상황에 관련된 데이터를 넣어놓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도로 상태가 아닌 상황을 찾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시로 불, 화재, 요거는 산불이긴 하지만 그리고 산사태로 도로가 이렇게 막혔다든지 아니면 어떤 야생 동물들이 출현한 거에 대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직접 선별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값을 토대로 다시 학습을 해가지고 더 정확한 결과값을 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알고리즘 기반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시장이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진 C랩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 가지 데이터를 막 넣었을 때 단일 객체에 대한 결과값을 낼 수가 있는데 데이터 기반은 복수의 객체에 대해서 결과값을 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 상태가 뭔가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그게 산불만 찾는 게 아니고 산불이나 이런 것들만 찾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 산사태 그리고 이런 동물들이 나타나 가지고 현재 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이런 것들은 다양한 상태의 이상 현상을 다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시장이 점점 커져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는 C랩이 이런 대용량 데이터 AI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서비스하고 있는 솔루션들이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엑스댐스, 두 번째가 유비니, 그리고 세 번째가 엑스레이블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래 사업으로 현재 매출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 C랩이 왜 경쟁력이 있는지 잠깐 짚어드릴 텐데, 이 엑스댐스라고 하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GPU와 결합했을 때 이게 11배 높은 성능을 낸다라고 하던데, 약간 이 기술력에 대한 일부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CPU가 있고 GPU가 있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이제 어느 정도 입력을 하면서 정리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 안에서 원하는 데이터 결과값을 빨리 처리하는데 조금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GPU 하면 그래픽 카드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의 그래픽 카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고사양 게임을 할 때 필요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최근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돌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분별한 대용량 데이터를 넣었을 때 원하는 조건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맞는 값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CPU보다는 GPU가 좀 더 높은 성능의 결과값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CPU보다는 GPU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뭐 더 나아가가지고 또 나중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확실히 이제 GPU가 조금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GPU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일부 어느 정도는 데이터를 정리를 해줘야 되지만, GP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정리가 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것과 똑같은 성능을 낼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GPU가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엑스댐스라는 서비스가 뭐냐 하면은 GPU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이런 정리되지 않은 데이터를 정리한 것과 같은 성능을 내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엑스레이블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대용량의 무분별한 데이터들을 이제 정리가 된 듯한 상태로 성능을 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AI들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데이터들을 몰아주고 이 상태에서 이 도로 상황에서 현재 동물들이 출현했는 것만 학습을 하라라고 했을 때, 얘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산출을 해서 맞는 케이스와 틀린 케이스를 이렇게 또 결과를 내겠죠. 그러면 그 케이스를 다시 재학습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도를 올리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엑스레이블러라는 게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 과거에 이세돌프랑 알파고랑 바둑을 뒀었잖아요. 그때 많이들 관심을 가졌는데, 과거에 이세돌이
그 바둑을 뒀던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프로들이 뒀던 기보들을 다 입력을 사람이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승률이 높았던 수 같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수를 내는 거였는데 알파고 다음에 나왔는 프로그램이 알파고 제로가 있습니다.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에는 기보를 사람이 입력해 준 게 아니고 기본적인 규칙만 그리고 승리하는 조건만 제시를 해주고 니들이 가장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찾으라라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넣어준 건 아닌 거죠. 조건만 제시를 했으니까. 그 와중에 알파고 제로가 스스로 이제 바둑을 두면서 이렇게 두니까 A 알파고가 이기고 이렇게 두니까 B 알파고가 이기더라. 그러면은 이런 수들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구나라는 거를 1차적으로 학습을 해요. 그럼 이제 그 데이터를 같이 나눠 받아 가지고 또 바둑을 두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데이터보다 또 요렇게 두는 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더라. 그럼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학습을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만판, 10만, 100만 판 이렇게 서로 두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입력을 해줬던 최초의 알파고보다 이 알파고 제로가 승률이 높더라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구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그 X 레이블러라는 이런 솔루션이 앞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 중에 이제 이지 트레이닝, 오토 레이블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이용자가 5배씩 지금 증가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유윈이라고 해가지고 우윈익 하기도 하고 유윈익 하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게 들리던데 이거는 원래 GPU 한 개당 한 개의 딥러닝만 할 수 있는데 GPU 한 개로 1대 다수가 이제 딥러닝이 가능해지고요. 그러면은 GPU 가동 능력이 4배 이상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 동일한 딥러닝을 시키더라도 조금 더 많은 양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현재 엔비디아 이 아까 전에 GPU를 만드는 그 이제 글로벌 1위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1위 회사인 엔비디아와 현재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미래 먹거리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고요. 엑스아이바가 2023년도부터 본격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도 사실 디테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차이점과 어떤 기술의 차이가 있는지는 100% 이해는 못했어요. 기업 설명의 영상에서 설명하는 걸 보고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확실한 거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 데이터 가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C랩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솔루션 중에 유윈이가 이제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하고 있고요. X 레이블러가 15%, 그리고 엑스댐스가 한 25%, 기타 매출이 약 8.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솔루션을 받고 있는 기업들 중에 민간 기업, 공공 기업이 있는데 뭐 삼성, SK텔레콤 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카이스트, 뭐 네이버, 나중에 카카오 이런 쪽도 이제 주요 고객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C랩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는 유일하다고 하니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향후 후발주자가 이 C랩의 기술을 얼마나 추격할 수 있을지 혹은 앞질러 갈 수 있을지가 향후에 C랩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그 기업 설명의 대표가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들은 2020년도까지가 1차 페이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1차 성장 구간이라고 보고 2023년도부터는 2차 성장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성장 때는 요 유비니가 가장 메인 캐시카우였고 2023년도부터는 엑스아이바 요게 이제 주력 매출 솔루션이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21년도, 22년도는 매출이 없을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C랩의 매출은 연평균 52% 정도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 성장 속도는 어마무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래 성장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2023년도부터는 페이즈 2라고 표현할 정도로 했으니까 조금 더 가파른 성장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는 충분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현재 2019년도에 잠깐 흑자 기록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요거는 그 전에 자료를 제가 또 안 지웠네요. 이제 하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니까 다들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최대 주주 및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 기타 주주 물량이 상장 당일날 꽤나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라고 보고요. 전체 물량의 42.93%가 상장일날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약 42% 정도, 43%에 가까운 물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수관계인들 물량 합쳐서 총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경영권이 문제가 돼가지고 뭐 주가에 이슈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호예수 물량도 보면은 뭐 1년이고 풀리더라도 크게 유통될 만한 물량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기타 주주 1년차 때 나오는 요 기타 주주 물량 정도만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비중이 크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뭐 부담스럽다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보호예수 물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상장 후 추가 가능 물량으로는 현재 주식 매수 선택권이랑 인수권 부사채가 있는데, 주식 매수 선택권은 약 10%에서 56%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신수익수권 부사채는 IBK 투자증권에서 행사 가능한 물량인데 공모가 기준으로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부담되는 물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 물량의 한 4.8% 정도가 되는데, 약간 큰 물량이 있는 신수익수권 부사채랑 주식 매수 선택권 중에 86,000주, 이거는 행사하는데 약간 기간이 남아 있고요. 바로 행사 가능한 물량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물량은 아니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랩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이죠. 현재 코넥스에서 64,800원에 2월 11일 날 장 마감을 했고요. 공모가 35,000원 기준으로 시총은 1035억이고, 코넥스 가격까지 만약에 상장 후에 간다고 치면은 1916억입니다. 현재 이 가격이 148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전 상장 후에 추가 가능한 물량이 빠진 상태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약 126만 주 정도가 되는데 전체 물량이 42%고 금액은 444억 444네요. 숫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정도 물량이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추정 순이익을 81.78억으로 보고 있고요. 그 계산을 했을 때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계산한 현가는 47억 3,2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모가 기준으로 이 PDR을 계산을 해보면은 약 21.87, 그리고 코넥스 가격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40.49라고 보고요. 유사 기업들의 평균은 21.98이기 때문에 공모가가 유사 기업들 평균보다 조금 높죠. 하지만 여기서 C랩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그런 유사 기업들보다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모가까지는 괜찮은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 예측을 보시면은 1371대 1로 굉장히 높은 수치지만 최근의 공모주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약간 평범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보호예수 물량은 12.82 정도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는 한 20% 이상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C랩 청약 유무 및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 텐데, 앞의 내용 최종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상장하는 AI 관련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AI 산업 섹터가 향후에 큰 성장이 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신생 기업 중에 살아남을 기업들을 찾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C랩도 그런 유사한 기업들하고 비슷하다고 봤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약간 추세가 변하고 있는 점에서 앞서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후발주자들이 얼마나 빨리 C랩을 따라오는가 그걸 이제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상장일 날은 기타 주주의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보고요. 공모가는 그래도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호예수 신청 물량 비중을 봤을 때는 충분히 공모가 대비 수익 구간은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뭐 테마도 좋고 기술력도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애매하냐면은 현재 공모 주가는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상장일 날 어느 정도 제가 수익권을 줄 거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뭐 작게는 한 70% 이상에서 더블까지 시초가가 충분히 잡힐 거라고 보고 더블 이상까지 가격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PER, 예상 PER이죠. PDR 같은 경우 조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살짝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태에서 기타 주주들이 유통 가능한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하방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한다면은 나중에 기업 실적이 개선된과 동시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주 수가 적어가지고 뭐 1에서 한 2주 정도 균등 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비례 청약되는 주식 수까지 합쳐도 한 4주 이상까지는 4주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일 날 그 4개 종목이 겹치잖아요. 동시 청약하는 종목이 4개인 점들을 생각을 해서 다른 종목들을 다 검토해보고 풀 청약할 수 있는 종목을 1개 정도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균등 배정 물량만 목표로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드가 넉넉하신 분들은 풀 청약을 해서 한 주나 2주라도 더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요. 풀 청약하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불었고 2차적으로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C랩에 대해서 개인적인 종목 분석과 생각을 공유해봐 드렸고요. 수많은 AI 기업들 중에 약간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영상 계속 반복적으로 찍는다고 쉽지만은 않네요. 그래도 좀 쉬고 왔더니 목 상태가 좀 많이 괜찮아져서 다행이고 청약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